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품의 품격을 높여주는 MSDS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미칼,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제품에 있어서는 반드시 MSDS를 발급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그 천연물질로만 속해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지만 버딩 회사에서나 이런 그 MSDS를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MSDS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성분으로서는 천연물질로 되어 있지만 이제 보조물질로서 타 물질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MSDS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SDS 발급은 이제 제품의 품격을 높여주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서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MSDS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MSDS라는 것은 케미칼이라서 환경부 소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MSDS를 발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부 소관기관입니다. 왜 노동부에서 MSDS를 발급하냐? MSDS는 M, Material, S, Safety, MSD, 데이터 시트, 제품의 안전성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작업 현장, 그 해당 물질을 다루는 작업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MSDS를 발급한 것을 보고 여기에 위험 요소가 있다 하면은 제한을 두거나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MSDS는 제품에 대한 관심보다 그 제품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MSDS를 발급한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면 문신용 잉크, 젤리, 가솔린, 도자기, 알데히드 저감제, 세라믹 볼, 피토모스는 천연 흙을 해외에 수출할 때 발급을 하셨죠.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물청소 패드, 스핀들류, 방전 가공류, 녹 제거제, 코팅제, 틈새 충진용 접착제, 제주 송이 혼합 분말, 규산 칼슘 보드, 시멘트 보드, 운모 토양 계량제, 에탄올, 염료 등 술도 이제 인삼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역시 전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또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술을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술과 관련한 MSDS 발급을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MSDS를 발급받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질문하는 사항은 성분이 몇 가지인가요? 이유는 성분에 따라서 엄청나게 작업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분의 개수를 여쭤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는 이 MSDS를 요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이제 포딩 회사, 선박, 운송회사, 비행기, 우체국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간소화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된 내용에서 일부를 수정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전문기관인 병원이라든가 시험연구소라든가 납품회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업체다 그랬을 땐 상세 발급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간소화 발급과 상세 발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간소화 발급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았을 때 성분명을 명시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는 채 이제 자료 없음 이렇게 돼서 발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서 간소하게 수정만 해서 드리는 게 간소화 발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질 갈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버딩 회사나 선박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이 MSDS를 제출했을 경우에 MSDS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등록번호는 부여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컴포지션 3번에서 구성 성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MSDS 문서 안에 빨간색으로 경고 마크가 있지 않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간소화 발급, 자료 없음이라는 내용이 많이 써 있어도 그냥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병원이라든가 시험연구소라든가 납품회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이다, 업체다 라고 했을 땐 자료 없음이라는 것을 다 자료를 상세한 내용을 찾아서 기재해서 드리기 때문에 상세 발급이라고 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어느 회사가, A라는 회사가 병원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MSDS를 본인이 셀프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납품받은 회사에서 MSDS 이런 거 제출하면 어떡하냐고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납품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세 발급을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성분이 한 4-5가지 되는데 페이지가 27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7페이지에 달하는 이유는 16가지 항목을 상세하게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경되는 16가지 항목을 상세히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발급한 거는 79페이지, 성분이 75가지였나? 이런 제품인데 79페이지까지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행비는 성분 가지수에 의해서 카운트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MSDS를 발급했을 때 16가지 항목은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화학제품 회사에 대한 정보, 이거 중요하죠.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유통회사든 제조회사든 어느 회사가 발급을 해야 되고, 납품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 회사가 발급한 MSDS라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정보 중요하고요.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이 함유량, 이게 3번 컴포지션이고,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체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이런 게 이제 작업자들이 유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상세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죠.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적 규제 현황, 이 16개 항목을 보면 이게 작업자의 안전에 역점을 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 성분에 해당 사항을 기재를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분이 몇 가지이냐에 따라서 작성하는 페이지는 굉장히 많이 연동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27페이지에 달하는 MSDS를 발급받은 병원에 납품하는 이 업체는 너무나도 만족을 했고, 이제는 어깨 펴고 지금 오다를 받은 병원 이외에 여러 병원에 자신감 있게 MSDS를 첨부해서 자신들의 제품을 납품하면 되겠다라고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는 그 MSDS 발급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만 발급받은 그 MSDS로는 이제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라는 점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MSDS 굉장히 어렵죠. MSDS 발급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언제고 연락 주시면 최고 전문기관인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